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굉장히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한 10%대 이상까지도 급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종목들 오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헤쳐 나가는 것이 좀 좋을까 그런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날이 날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그런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해야 되는 종목인지 특히나 지금 장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서둘러 버리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서두르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 전에 항상 전화 상담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과 하지 않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큰 종목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좀 크다 하는 그런 종목들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2.78% 정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1%, 와 5%대 하락하는 것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하죠. 어쨌든 5%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폭을 조금 장이 끝날 때마다 끝나는 시간 가까워지면서 좀 많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오늘 약간 좀 과하게 빠지는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정도에는 단기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는 보합권 또는 약간 단기 반등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2일 이제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자주 이렇게 선사하는 구사하는 어떤 기술들 중에서 스프레드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쓰면서 손실이 어느 정도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내려가지 않았을 때 어느 범위 안에만 있으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느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12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 만기를 앞두고 변동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빠져내려가는데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은 오히려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쯤 오니까 주가가 이제 2,400 깨지고 2,3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외국인들도 방어를 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과 모레 정도는 외국인들이 힘을 좀 써서 아마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걸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외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 없다라고 봐도 될 만한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약간 난세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스러운 이 시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겐 숙제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꺼려지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2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이제 수요일까지 매수세가 조금 올라오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고 12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또 전략을 다시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은 이제 1월을 기점으로 짜겠지만 옵션 시장은 3월 기점으로 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략을 짜게 된다면 이제 탈출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을 12월 12일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고 대신에 손실을 최대한 덜 내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줄인다고 해갖고 그냥 조그만 가로 내려 꽂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손실을 덜 내면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전략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잠깐 브레이크를 걸면서 내일과 모레 정도는 조금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해서는 다시 또 좀 크게 빠지는 형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목요일이 마지막 변동점이 될 것 같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빠지면서 다음 주 12월 산타 랠리가 없을 것 같죠. 대신에 이제 산타 정치 테마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조기 대선 할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야당 대표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 우리 예전에 대선할 때 대선 후보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뭐 안철수 지금 의원 관련주도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역시나 뭐 유승민 관련주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대권 후보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대선이 조금 빨리 일어나게 된다면은 정책 테마, 인물 테마, 인맥 테마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급등 나온 개수만 보더라도요 정치 테마가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테마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정책 테마가 잘만 만들어지기만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뜬금없게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에 손절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손절은 그렇게까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이제 시황이라던가 저의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원래 지수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추세가 지금 오늘로써 무너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띄워볼 텐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 2년 동안에 올라가던 요 상승 흐름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어때요? 파란색 아래쪽 선이 이렇게 벗어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우리가 보고 있던 요 올라가는 요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승이 끝나면 당연히 뭐가 오냐면 하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반동이 있으면서 빠지는 그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기가 지지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된다고 하더라도 전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빠지는 건 그냥 제 예상 안에 있고 그냥 빠질 자리에서 빠지고 있네 정도로밖에 안 보이지 뭐 계엄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탄핵 정국 때문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갔을 뿐이고 그 속도가 사실은 뭐 생각보다 조금 느릴 뻔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빨리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계획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내려왔을 때는 사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수가 빠져내려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베팅을 어느 쪽으로 걸 것인가. 아마 하락 배팅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아래쪽을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짓누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인 건데 사실 요즘에 개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현금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통틀어서 본다면은 주가 방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결국 빠져내려갔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내가 현금이 없으면은 지금 어떡하나요? 현금 없으면 지금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무줄의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무줄을 조금만 당기고 놓으면 조금만 날아갈 거지만은 고무줄을 많이 당겨서 놓으면은 많이 튕겨 나가겠죠. 약간 화살이라던가 새총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요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싼 가격들에 있는 종목들이 사고는 싶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와 한국 진짜 싸다 하면서 사고는 싶을 텐데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지금 이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지면은 가격 메리트 때문에 시국이 어떻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역시나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과하게 많이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이제 때를 기다려서 때 시기를 딱 잘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이 손실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면서 빨리 올라와가지고 아마 손실을 줄여 나온다거나 본전 찾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익까지 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일까요라는 그런 어설픈 태도와 어설픈 전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라든가 어떤 전략 중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비중을 줄이세요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비중을 줄여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사지 마라, 현금 마련해라, 최대한 사지 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전략인 거지. 뭐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비중 줄이세요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손실 자기가 안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기서 비중 줄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미 제 말을 잘 들어서 현금 마련하셨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빠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지수가 더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는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하늘을 뚫을 기세죠. 지금 우리가 1,500원도 지금 무섭다라고 하고 있는데 1,500원이 되면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거의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500원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환율이 계속 이렇게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미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환율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외환 보유액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드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기금까지 끌어가지고 연금까지 쓴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은 이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면은 아주 큰 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보면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곤 있는데 98년도와 지금이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고민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 계좌와 재산을 엄청나게 미래를 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중에서 최악의 선택이 바로 지금 비중을 줄이시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가만히 있다가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내려갈 때 그냥 눈 딱 감고 못 본 척하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멘탈도 조금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대응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종목을 추가매수 하면 안 되는 기업인지 한다면 어느 종목을 해야 될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머티고요. 네. 108,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78,000원인가요? 108,000원인가요? 108,000원이요. 108,000원이요? 네네. 일단 2차 전지 산업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게 중국 태양광 산업처럼 될 것 같다. 중국에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좀 들어간다거나 이 2차 전지 산업을 좀 육성하거나 좀 도와주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예산도 거의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건가? 글쎄요.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 놓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상장시키기로 인해 가지고 얘도 이제 고평가 단계란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자도 어떤 대선 주자도 갑자기 뜬금 2차 전지 공약을 내세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에도 크게 강하게 엮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엮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관세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관세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인 거지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은 사실은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라든 이 기업은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주가는 오히려 지금부터 반에 반토막이 더 내려가야지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머티를 사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비싼 거를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는 저번에 22만 원에 비해서는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9조 벌던 게 2천억 벌고 88억 벌던 게 800억 적자가 나니까 절대 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안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나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줄 사람이 없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반등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한 추가 매수를 없이 하는 게 좋고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 계좌 무덤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무덤이 돼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여기서는 덜 다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아예 안 다치고 오히려 이득까지 보고 나오겠다는 건 너무 큰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4%밖에 안 빠진다는 것은 지수 빠지는 거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다른 거는 막 한 네. 7%, 막 10%도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 4%대 빠진다는 것은 그래도 잘 버틴다는 것은 2차 전지가 그래도 반등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조금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다가 반등이 나간다면은 이제 운에 좀 맡겨야 돼요. 반등 나갈 때는 이제 운이 좀 좋아가지고 이 운이라고 하는 게 말이 운인 거지 사실은 이 시장에 이걸 아직까지 싸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았을까 많이 안 남았을까에 대한 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으면 주가가 한 11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이고 안 남았으면은 아마 9만 원대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고 봐요. 저의 생각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하락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상승의 폭은 달라지겠지만 반등 나올 때 아마도 한 9만 5천 원대 정도 선에서는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운이 좋으면 10만 원까지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9만 원 이상부터는 그냥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각오를 하고 매도할 각오는 하셔야 되고 올라올 때 판단이 안 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매수 없이 그대로 들고 가서 반등 시 매도할 때 9만 원 넘어가서 9만 5천 원쯤 되면 반드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YTN이고요. YTN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461원에 8%입니다. 뭐 고민할 거 없으면 상담 조금 짧게 해도 괜찮겠죠. 뭐 할 게 없어가지고요. 네네. 뭐 그냥 이거는 네네. 정치 테마로 엮여서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들고 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YTN이라는 이 기업도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로 우연히 이번에 정말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갑자기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 거니까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기업을 내가 샀는데 아이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계엄 터트린 게 오히려 이 종목을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돼버린 거죠.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그래요. 주식이 원래 다른 나라 막 국가에서 지진 나가지고 사망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진 관련주 올라가고 아싸 돈 벌었다 이런 국가거든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안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게 참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정치 테마가 급등 나오는 것은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계엄 터뜨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주말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바뀌고 오가고 지금 계속 상황이 급변하고 하루 종일 지금 속보가 뜨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주가가 폭락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일 순간에 갑자기 후다닥 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더 놀아날 거면은 그냥 좀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 약간 풍파 속에서 내가 놀아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내일 그냥 급등 나올 것 같은데 조금 한번 튀어 오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바로 한 4,500원이든 뭐 하여튼 조금만 이익 보고 바로 나와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박 난다면 진짜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 노리다가 갑자기 한껏 두드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기 힘드시다면 내일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전문가들한테 그냥 어디까지 갈까요 해서 선거 주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너무 난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 그냥 적당히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조이시티요. 조이시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410원이요. 2,400, 10원에 10원에. 18%. 18%요. 네네.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면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아예 안 되는 기업은 아니고 가능한 기업이긴 한데 추가 매수 포인트는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네.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손실 네. 났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얘가 주가가 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바닥을 잡았다 싶을 때 하는 거지 내 손실이 얼마든 간에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손실이 90%여도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실률이 네네.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얼마 빠졌냐 이걸 가지고 자꾸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할 네.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그 손실률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얘가 올라가도 여기까지 못 올라가겠다 싶은 가격이 있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상관도 없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주가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바닥을 잡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 나가다가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10%대 빠졌는데 10% 빠졌다고 무서워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원래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저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요. 그래서 네.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수 조정이 딱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이번 지수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가 뭐 2,100포인트라던가 2,000포인트라던가 찍으면서 갑자기 패닉이 오게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확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렇게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일 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둘러도 된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급락이라고 하죠. 네. 지수 급락. 그래서 네, 막 네. 그 신문 일면이라든가 경제방송에서 패닉입니다. 공포의 일주일입니다. 공포의 나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또 붕괴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면은 종목 상관없이 그때는 그냥 추가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지수가 적당히 빠지고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얘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얘가 자리 잡을 것 같으면 한 1,300원대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빠져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최소 네. 6개월은 자리 잡아야 되니까 지수 네. 급락이 아니면 6개월은 기다리는 게 맞고 6개월을 기다리기 싫으면 지수 급락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그러면 설명할 거의- 때도 빨리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그냥 아예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쳐다보지 말고 있어요. 그게 제일 낫겠네요. 제 말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셨네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면은 다른 분 상담 한 번 더 못 할 것 같은데요. 예, 아예 네, 알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파라텍 2,711원에 비중 50%입니다. 2,711원의 비중. 50% 1년 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네, 1년 들고 있는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 이런 소방 설비라든가 소방 관련주로 엮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공교롭게도 최근에 뉴스가 그 대통령께서 이제 소방 로봇을 보급하자 이런 이야기 한번 나왔어가지고 주가가 살짝 움직여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액면 병합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꿈틀거릴 때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살 이유 없는 타이밍에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가격의 비중도 50%나 들어가서 1년 동안 들고 가신 거는 본인 문제지. 이건 1년 가져간 게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정책 테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정책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소방 관련 이야기들 나오게 된다면요. 근데 지금 시국에 소방관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요,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년 2, 3월이나 내년 한 4, 5월쯤에 갑자기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국회는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될지도 잘 모르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써봐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 대선에서 무슨 이야기 나올 것인가 하면 소방관 이야기나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생이 정말 힘들다라는 게 아마 첫 번째이기 때문에 민생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외교 문제 이야기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외교 문제 이야기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소방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잠깐 지나가는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기대를 아직까지 해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비중이 50%라서 대신에 이거는 이제 정책 테마라든가 정치 테마 없이 이 기업의 그냥 흑자 전환과 이 기업의 나는 성장성이라든가 매출이 지금 1,000억대에 보세요. 2,000억까지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는 좀 한 3년, 4년, 5년을 멀리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000원이 깨지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그냥 좀 과감하게 해버려가지고 비중을 100% 실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싫어도 나쁜 기업은 아닌데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데 100%까지 쉽게 좋은 기업도 아닌데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승부를 좀 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1,000원이 깨진다면 비중을 100%까지 들어가 버리는 게 낫고요. 1,000원이 깨질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질문은 너무 그냥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어서 제가 대답할 가치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말이 험하게 나올까 봐 그냥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깨지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깨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천원이 깨진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게 전략인 거지. 그때 비중을 과감하게 좀 싣지 않는다면은 좀 승부를 보기 힘들고요. 만약에 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탈출은 가능합니까? 내가 이 가격에서 가지고 가고 싶다. 탈출은 가능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주시면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시간을 주지 않고 중간에 내가 도중에 하차해버리겠다면 손실은 100%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수익을 내는데 어려운 기업은 아니고, 기업의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시국이 이렇지 않았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시간만 주시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숨 나오는 거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중간에 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만 잘 관리를 하세요. 내 마인드를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손실이 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들고 가면 감사합니다. 되는 기업입니다. 네, 네.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안내를 좀 해드려 볼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디서 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일요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또 시험을 쳐야 돼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여러분들 만나러 갈 텐데, 안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강연 역시나 중요합니다. 2025년 전망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뭐든 간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도대체 어떤 시대가 도래가 될지 지금이 굉장히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기 속에서 제가 조금 나침반이 되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2025년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두드려 맞는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지 않도록 최대한 탈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할 테니까 오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를 28,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비중이 15%네요. 일단 추가 매수 자금이 있으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이 기업은요, 지금 게임 관련주 중에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그냥 게임 관련주 자체가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 관련주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쪽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 보진 않거든요. 삼성도 내년에 이제 글래스를 발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만큼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도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좀 통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대신에 멀리 가져가야 되겠죠. 4만 원까지 가져간다 해서 다음 달부터 급등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걸 대비해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끌어내리는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저점이 15,000원대 지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14,000원 정도. 그러면 이 자리쯤에서 지금 이제 또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2만 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낮춰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15,000원 또는 16,000원 이하에서 조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거고, 거기서 진행을 하시기 전에 전화 한번 더 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멀리 가져가신다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쯤에 분할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라고 하면 2, 3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2, 3년 가져가라면 한숨을 쉬시거나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 3년 가져와서 돈 번다는 게 그게 싫은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바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그냥 로또를 사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주식에서 일확천금을 못 노리시고 단타 관점을 갖고 계세요. 단타도 못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투자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2, 3년 투자해서 이 종목이 만약에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약 한 40%, 50%인데 40%, 50% 2, 3년 가져가서 수익 내면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게 너무 오래돼서 싫다 하신다면 비중을 더 늘려서 돈을 많이 투자하신다면 벌었을 때 금액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종목이 많고 빨리 수익 내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2, 3년 가져가시면 크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면 15,000원쯤 왔을 때 다시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가서 3만 원대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1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이 이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 모양 자체가 되게 안 좋죠. 올라갔다가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기업이 안 좋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뭐 기업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근데 얘가 언제나 영업이익은 양호했습니다. 그냥 주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항상 가던 길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항상 좋았던 기업을 올라왔다고 좋고 내려갔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지 올라갔을 때는 팔고 내려갔을 때 산다면은 이 좋은 기업으로 수익을 여러 번 낼 수 있었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빠질 때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물리는 거고 10,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감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은요 참고하세요. 하이비전 시스템 감자님이 물렸던 하이비전 시스템을 나는 10,000원에 사면 수익이 나구나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왜 19,000원 사는지 모르겠지만 10,000원에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은 아이러니입니다. 남이 손실 볼 때 내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수익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에 사야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기업이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이분도 이제 대응 방법은 10,000원까지 기다리시면 어차피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만 그리고 할 수 있는 돈이 있을지 없을지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지지가 될 만한 14,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10,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면 되고 10,000원까지 빠졌다가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 본인이 물려서 안 좋은 기업인 것뿐인 거지 이 기업은 원래 좋아요. 10,000원까지 빠져야 좋은 기업인 거죠. 왜? 싸잖아요. 좋은 돈 잘 버는 기업이 쌀 때 사야지 왜 누가 비쌀 때 사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0원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 기업이다.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면은 다시 20,000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팔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10,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기서 추가 매수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반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14,000원짜리쯤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이 운이 좋게도 본전까지 올라와주면 다행인데 본전까지 못 올라오고 1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저기서 팔지 말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10,000원에 살 기업을 내가 19,000원 샀구나. 그럼 10,000원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내 17,000원에 일단 손해를 좀 보고 팔까? 아니면 그냥 물려가지고 기다려버릴까? 이걸 이제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우시면 17,0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서울 반도체를 매수를 하셨고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 진단 부탁드린다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안 빠진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기업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죠. 사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뭐 이게 이제 힘을 볼 수 없는 시국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상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라텍도 사실상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상장된 있는 기업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한 40% 이상이 적자거든요. 근데 그 적자인데도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영을 잘했다는 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역시나 지금 시국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국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인 건데 아까 말했던 추가 매수 방법이 있겠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사실 내려간 게 기회가 되고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처럼 밑으로 쭉 당겼기 때문에 위로 팡 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갈 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돼서 아마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올라올 때 1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1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매수가를 낮춰놓기만 한다면 낮춘 만큼 이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되냐 안 되냐 현금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 종목이 추가 매수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지수가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냐인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가 2,000포인트 막 2,100포인트 또는 1,9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는 형태의 주가가 빠진다면 그거는 잡아야 되는 기회가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어정쩡하게 빠지게 된다면 좀 잡기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지금의 매수 포인트가 오는 이 지수가 매수 포인트라고 가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이라고 하죠. 현금이 있다면은 들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시황 설명할 때 지금은 종목별로 안 가리고 추가 매수 다 해도 됩니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 가리지 않고 추가 매수 해도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빠졌다고 추가 매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다 빠져야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불운하다. 지금 시국을 잘못 만났다. 근데 우리나라에 시국 잘 만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 만난 기업들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시국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건데 지금 지금 정치 쪽에 이런 여러 가지 난잡한 상황들 또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해결되려면 최소 6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냥 6개월 동안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냥 어디 좀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간 어떻게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은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주가 빠졌을 때 좀 해보자. 지수가 다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백산. 다시 한 번요. 백산. 백산이고요. 예. 12,700원이고 10%입니다. 언제 사신 거죠, 이거? 이거 아디다스, 나이키 쪽 계열이라 언제 사신 거죠? 영향을 언제? 안 받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사신 거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돼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돼 가는데 지금 사자마자 바로 올라버려 가지고 이거를 제가 2천만 원 정도를 매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매집할 여건이 안 되네요. 바로 올라버려 가지고. 혹시 저희와 다른 국가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거기는 같은 개헌 발동 국가에 안 살고 했어요? 있습니다. 예? 거기는 개헌 발동 안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했어요? 저는 얘는 좀 전혀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계열이에요? 예. 그렇구나. 대한민국 그 주식 아니에요, 생각으로- 백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백산이 대한민국 주식이 아닌가요, 혹시? 네, 대한민국 주식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베트남 쪽에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트남 상장주인가요? 예. 그냥 베트남 상장 주식인 거예요? 저희 지금 코스피에서 보여가지고. 아니요. 한국 상장 주식이요. 그렇죠. 지금 예. 무슨 대화를 제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한국 주식인데 그래요? 왜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시청자님 지금 안 잘못 받을 알고 계시는 게 거라고 생각한 있는데 거죠.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투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 심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투자할 자금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주식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떨어질 좋고 나쁜 수밖에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장사잖아요. 결국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예, 주가가 예.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생기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줄 사람이 있냐 없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파트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이 아파트 살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분위기인데다가 외국인들도 지금 해외에서 자금을 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을 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무슨 종목이든 간에 백사는 냅두라가 아니라 그냥 뭔 종목이든 간에 비중을 다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다른 국가입니까? 거기는 개헌 발동 안 했습니까? 베트남 상장 주식입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이 한국에 상장돼서 한국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사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편협하게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아디다스니까 베트남에서 하니까 이 종목이 좋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길래 대한민국이 아니신가라고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이,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으면 그래요. 나무를 여기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이 나무테 돋보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여기 나무에 있는 나무테를 보니까는 야 나무 껍질 참 이쁘게 생겼나고 근데 지금 숲이 불타고 있는데요. 불타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여기 봐봐 이 나무가 껍질이 참 이쁘게 이러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예. 숲이 불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숲은 불이 안 났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투자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현금 들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다 파나 안 파나 정말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외집을 정말 하고 싶다면 외국인들이 이 기업을 파나 안 파나 이 지수가 빠져가 나가는 이 혼잡한 앞으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일어날 것 같은 이 혼잡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나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어디 자리 잡는가 보고 사면 될 텐데 왜 뭐 지금 무슨 계획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다른 국가 분야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차렸습니다. 네, 지금 이건 좀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산 좋은 거 알겠고 뭐 분석 잘 하신 거 알겠는데 지금 그거 분석보다 지금 국회 뉴스 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아니 뭐 백산을 보고 이 차트를 보고 이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난린데. 탄핵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난리인데 지금 외국인들 지금 한국 떠나라 하고 있고 지금 한국 돈 버리고 지금 외국 달러 사고 환율 그런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저는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5년, 10년 뒤에는 대부분 다 해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5년, 10년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 보고 이거를 매집을 해서 가져가시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뭐 멀리 보고 가져가실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좋은 타이밍에 더 다시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매수 지금 안 하면 꼭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들고 있을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환인제약 비중 20%고요. 17,500원 정도 됩니다. 어떤 거요? 환인제약이요? 환인제약. 예, 네, 매수가가 17,500원에 비중이 20%. 20%요. 그렇군요. 일단 환인제약도 뭐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건 아닌데 안 좋은 시국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이 지금 다 똑같아요. 오늘 상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코스피 상장주, 뭐 코스닥 상장주 상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저점 깨지고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 상담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뭐 이건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종목 빠져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갈 때 아들 따라간다 뭐 이런 느낌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주가 빠지는 거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빠져내려가는 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위에서 쉽게 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렇게 2014, 5년도에 급등이 나왔다가 안 빠지고 있다가 이제 그 거품 인제서야 슬슬 빠지고 있는 건데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주가 급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테마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빠졌다가 힘있게 올라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힘있게 올라오는 게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만약에 7,500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500원까지 빠지고 17,500원까지 올라가면요, 이 상승률 자체가 거의 한 130%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본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봤자 본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을 때 매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놓으면은 나중에 힘있게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 높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내년 1월 정도까지 더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럼 더 밀리게 된다면 10,000원 이하로 빠져서 아마 한 8,000원대, 9,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뭐라고요? 팔아야 된다고요? 추가 매수해야 된다고요? 매수. 그렇죠. 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잘 들고 기다리시다가 10,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9,000원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 하시되 지수가 지금은 예상은 1월 달까지 빠질 거다. 9,000원이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격하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시황 보면서 같이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겠죠. 그냥 제가 아침마다가 아니고 방송 시작할 때마다 시황을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전체 종목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추가 매수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점을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1차 계획은 9,000원대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지수가 1월 정도까지 빠졌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월에 9,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좀 이렇게 심각해지면 제가 방송에서 시황 설명할 때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좀 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아래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바꾸면 시청자님도 아마 뭐 8,000원이나 7,500원으로 낮추면 되죠. 추가 매수 가격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략을 짜가시면 되고 이건 추가 매수 가능한 기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퓨어셀이고요. 네, 17,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17,000. 500원이요.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비중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9월 달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래도 요즘 워낙 시국이니까 네.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 자, 궁금해서요.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갈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가서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끝나겠죠. 네, 끝나겠지요. 그러면 예. 그 끝나는 시점이 5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5년보다 짧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5년보단 짧을 것 같습니다. 5년보다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이상 투자하면 예.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단기적으로 네.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돈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싶으면 단기로 보면 되고 신경을 안 쓰고 싶으면 장기로 보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원리 보면 예, 신경 예. 안 쓰면 되니까. 어, 근데 멀리 안 보고 가까이 볼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 시점이 중요하니까. 근데 장기로 보면 시점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을 지금 뭘로 잡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무슨 조언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시청자님이 상황을 장기로 갈 봐서. 건지 아닌지를 먼저 예, 선택을 예. 해주셔야 돼요. 장기입니까 아닙니까? 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장기로 멀리요? 예, 예.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는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국이 이용돼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장기로 볼 거니까. 원래는 안 빠져야 될 예. 자리가 시국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10,000원이라던가 저 이하로 갑자기 일시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요. 수소차 쪽은 그렇게 나쁜 테마는 아닙니다. 2차전지가 그렇게까지 좋은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소차가 사실 좀 더 매력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이런 기업들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매출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제 원자력, 뭐 수소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뭐 두산 퓨얼셀 이런 쪽은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매수를 해가지고 당장 수익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5년 뒤를 본다면 이 시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5년 뒤를 본다면 이 시국으로 인해서 10,000원까지 혹시나 주가가 빠지는 것을 5년 뒤에 바라봤을 때 야, 내가 그때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잡아서 10,000원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가격에 사서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냥 단기로 본다면 10,000원까지 빠질 때 괴로울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관점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어떻게 잡냐인데 장기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네, 단기로 저 볼 것 지금 장기로 보고 같으면은 있어요. 단기로 예. 볼 것 같으면은 18,000원대 최근에 올라왔을 때 바로 팔았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장기로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신경 쓰지 네. 말고 5년 동안 가져가시면서 이번에 대선 조기 대선 하면 투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안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산에서 대동서적 건물 안산 북스터디에서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일요일에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강연이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시게 되면 2025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지만 장기로 보냐, 단기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일이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다렸을 때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고 기다려도 되는 시장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연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연회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께 제 시장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안산에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시면서 계획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아니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잘 이겨내 봅시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